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장 시작 전에 방송을 만들고 있고요. 때문에 조금 뒤에 차트가 나올 수 있는데, 차트에서 보여주는 주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4대 엔터 기업들이죠. 4대 엔터 기업들인 하이브, 그 다음에 JYP 엔터, YG 엔터, SM과 관련해서 실적 등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스타일상 복잡스럽게 합니다.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 의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봤는데, 하이브만 그 부합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JYP 엔터, YG 엔터, SM까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제가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이 있어요.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서 타표를 기록한, 그런, 기업의 해당 수치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1783억 원의 영업이익 21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엔터 4개사 중에서 가장 탑픽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압도적이죠. JYP 엔터가 압도적입니다. JYP 엔터가 2019년도에 2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다가 작년에 30%를 넘어섰죠. 30%를 넘어섰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제 기억으로 30% 정도가 됩니다. 32, 3% 정도가 되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좀 타이 추정을 불허하죠. 타이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상승하는 시점 있죠. 실적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JYP 엔터가 가장 탑픽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뒤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많이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수치만 가지고도 사실은 서프라이즈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프라이즈급을 달성한 이유. 어떤 이유냐? 보편적으로 1분기 때는 이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소속사, 해당 소속사의,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티스트. 여튼,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저조하다고 그러죠. 단통적으로. 1분기 때는. 그래서, 보통, 상저하고의 실적들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활동이 좀 저조했다라고 합니다. 저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자, 어디서 이렇게 나왔느냐? 음반 판매량에서 나왔더라고요. 음반 판매량. SM이 180만 장 정도를 갖다가 1분기에 판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제와 트레저 효과로 인해가지고 전년 대비 무려 10배까지 증가한 100만 장 정도를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100만 장 정도를. 이게 전년 대비 10배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특히 여기다가 또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JYP 엔터예요. 이 JYP 엔터에서는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23억을 기록했는데, 자, 이것 또한 말 그대로 30만 장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갖다가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나오죠.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판촉비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들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럼 왜 음반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예, 음반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활동이 없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음반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엔 뭐죠? 활동을 안 하다 보니 팬덤들이 음반 판매로 많이 돌아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정도까지 늘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다 계속 붙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아무리 대외 활동, 콘서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래저래 여러 활동들을 갖다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팬텀들이 보고 싶다,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음반을 샀다, 음반 하나만 죽도록 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만큼 컨텐츠, 그 새로운 어떤 플랫폼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판매되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 판매량,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거예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활동이 못하고,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위축돼 있죠. 특히 이제 이 엔터사들의 특징은 음반 판매량보다는 뭐죠? 콘서트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 있습니다. 이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반 판매량이 여기서 못했던 걸 여기서 소비한다 라고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콘서트 활동이 정상적으로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음반 판매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시 콘서트에 돌아오겠죠, 시장이. 그럼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과 다를 게 있습니까? 없겠죠. 물론 뭐 새로운 아티스트, 그 다음에 떠오르는 별, 샛별들,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즉 활동이 재개가 되면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음반 판매량은 일부 축소되겠지만은 그 기존만큼 줄어드냐라고 했을 때 안 줄어들 것 같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동이 없었죠.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MD 판매량이 늘면서 간접 매출 비중이 무려 12%포인트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간접 매출이 무려 1,100억 원이나 1,110억 원이나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2분기 때는 BTS가 싱글을 발매를 했죠. 이것도 지금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타 아티스트들의 활동 계약이 잡혀 있습니다. 뭐 TXT라든지 엔하이븐이라든지 세븐틴 이라든지 이런 활동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온라인 콘서트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이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80억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2분기 때는 라인업이 좀 부재하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2분기 때는 라인업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2분기 때 빅뱅이 컴백을 한다라고 하죠. 빅뱅이 컴백을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레저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JYP는 어떠냐? 니쥬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 니쥬, 일본 여자 아이돌 데뷔가 4개월 차인데 1개분기,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할게요. 1개분기가 아니라 1분기 매출이 40억이 나왔대요. 1분기 40억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요 트와이스를 능가한다라고 합니다. 트와이스를 능가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높은 데다가 이번 2분기 때는 트와이스가 미니 앨범을 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싱글도 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때 들어가가지고
또 이거 그 니쥬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아이돌이 일본에서 론칭을 한다라고 하죠. 론칭했나요? 제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 니쥬의 성공은 우리나라 이 엔터 시스템을 고스란히 해외에 박아서 그쪽 현지인들로 구성된 아이돌을 만들어가지고 론칭시켜서 성공했다. 이거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었죠.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많이 플러스 요인을 시장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M 같은 경우는 그 디어유? 예, 디어유? 이 발음이 어렵네요. 디어유와 중국 실적이 각각 32억 원과 17억을 기록하면서 이익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대충 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SM에 놀라웠던 것은 바로 NCT 드림이라는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NCT 드림이 엄청나더라고요. 활동 자체 안 했는데 1분기 때 무려 얼마더라? 제가 봤거든요. NCT가 1분기에 아무 활동도 안 했대요.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거의 100만 장 가까이를 갖다가 구보, 예, 신보가 아니라 구보, 예, 구보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00만 장 가까이. 엄청나죠? 예. 이게 지금 그 NCT 드림이 이제 2분기 때 들어서 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것 같은데 선 주문만 170만 장가량이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앨범 판매량이 380만 장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뭐 하나 제대로 터지면은 엔터 주들의 주가가 엄청나니까 예. 자, 예전에 그 SM에서 슈퍼주니어와 그 다음에 소녀시대 효과로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3년 전이 됐나요? 벌써 3년 전에 트와이스, 예, 트와이스 효과를 내가지고 JYP 엔터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JYP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압도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게 타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요,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익도 팡팡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 어떻습니까? 예, 상승률, 주가 상승률은 타사에 비해서 거의 폭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일단 뭐 컨센서스는 부합되고 상회,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다 좋은데,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콘서트예요. 콘서트 여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주가들이 좀 다소 좀 지지부진했어요. 여태까지. 예,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JYP 엔터를 갖다 놨는데 좀 지지부진했죠. 예, 지지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자, 이 뭐냐면 JYP 엔터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2020년도 이렇게 상승이 됐지만은 이때는 말하는 거죠. 대세 상승. 폭발적으로 그때 날아갔었어요. 그 뒤로 주가가 좀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항상 정점을 찍고요. 이때 당시 뭐가 나왔냐면은 모 증권사에서 EPS, 예상 EPS 타겟 PER을 50배를 갖다가 탁 때려버렸어요. 예, 이때 당시 딱 요때였습니다. 50배 탁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가 확 빠지더라고요. 예, 항상 이렇더라고요. 예, 성장주들이. 예, 이 트와이스가 거의 정점을 찔렀던 그런 시점이죠. 최고점을 찔렀던 게 아니라 최고점 구간으로 딱 진입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뒤로 이 온라인 팬덤, 예, 뭐 유튜브라든지 이쪽에서의 실적이 폭발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강화가 되면서 예, 그 영업이익은 2020년도 영업이익은 그 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은 살짝 줄어들었어도 그만큼 이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예, 최고점을 달성하는 듯 싶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그 왜 조정 받았습니까? 결국의 이유는 뭐죠? 콘서트를 못 하니까.
콘서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콘서트를 못하니까. 그런데 콘서트를 하면은, 그동안에 팬텀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품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떠한 이익 창출과 수익 창출을 갖다가 해내는 것을 증명을 해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한 그 못했던 콘서트를 갖다가 다시 재개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되냐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엔터 3사들의 어떤 그 실적이 콘서트와 함께 주가가 이제 좀 태울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자, 이제 남은 불확실성은 이제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사실 엔터 쪽보다는 미디어 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드 보복 이런 것과는. 하기 때문에, 엔터 3사들은 조금, 그나마 좀 덜한 편이다 라고 봤을 때, 콘서트 재개 여부가 이제 문제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8월이나 9월달 정도쯤 들어가면은, 왜냐면은 11월에 완전 면역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라고 정부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달 정도부터는 콘서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콘서트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6월이나 7월경부터 시작이 될 테고, 콘서트에 대한 예매, 이런 부분들이 아마 8, 9월부터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년 글로벌 콘서트까지 일정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 자체가 성장주로서의 어떤 모멘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해서 지금부터는 다시 우호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가를 갖다가 좀 제가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는 것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주가만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브예요. 하이브인데 아직까지는 전 하이브에 대해서 약간 좀 두 가지를 좀 좋게 보면서도 좀 조금 좀 넉넉하게 아직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좋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깝깝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방탄 애들이 군대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방탄 애들이 군대 갔을 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요. 이거 비상장일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방탄이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많은 것을 갖다가 M&A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방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탄에서 나오는 매출,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다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거예요. 회사 쪽에서 또 충분히 그걸 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높게 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자,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재돼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방탄소년단이 올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하고, 콘서트도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다. 어쩌다. 이것만 본다면은, 하이브 정말 좋죠. 여기까지만 본다고 그랬을 때. 근데 또 시장은 계속 군대. 얘네도 군대 가잖아.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SM인데, SM은 요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해가지고 주가가 가장 먼저 뛰었어요. 엔터사 중에서. 갑자기 뛰어가지고, 왜 그러지? 실적 나온 건 알겠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뛰지? 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을 데려가더라고요. 다른 애들 데려가는데 SM은 결국에 매각 이슈였다. 사실은 매각 이슈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잡지 않는 이상은 이수만 회장이 매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튼 SM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매각 이슈로 좀 실적 플러스 매각 이슈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렇고 YG 엔터 그다음에 JP 엔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주가를 많이 볼 때는요.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콘서트 활동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영업 활동에 의한 실적 계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지만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보는 이런 실적 성장주들을 봤을 때 가장 1번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예, 영업이익률. 이 영업이익률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주가입니다. 예, 주가 위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가 빠르지만은 사실은 뭐가 빠르더라도 신고가에 먼저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섣불리 이런 방송에서 저 그래서 JYP가 좋아요, 뭐 SM이 좋아요, 하이브가 좋아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심스러워요, 이런 방송이 왠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이돌이 있습니까? 예, 그 아이돌에 배팅하세요. 예, 보통 그렇더라고요. 못 먹어도, 예, 못 먹어도 그 아이돌. 단 아이돌이 메이저급일 때, 예, 메이저급인 아이돌만, 예, 보다 봐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와이스 좋아하십니까? 트와이스가 이쁘고 귀엽고 뭐 노래도 좋고 이러면은, 제가 해피엔터를 보신다, 방탄을 좋으면은 하이브를 보신다, 혹은 뭡니까, 뭐 NCT, 예, NCT가 중국 아이돌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돌도 잘 몰라서. 하여튼간 아이돌 NCT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SM, 예, SM을 보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하이브랑 JYP 엔터 하이브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종목을 뽑아내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드 보복, 예, 사드 보복 피해주이면서, 예,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피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코로나 시대에 극복을 해줬어요. 근데 이 극복에서 결정적으로 콘서트가 안 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컨택트주로서, 예, 이 백신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이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